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전면 봉쇄를 앞세워 방역 모범국이 됐던 국가들의 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들이 뉴질랜드, 호주, 대만, 베트남 정도인데요. 이 국가들이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자 급격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뉴질랜드는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기습을 당하면서 방역 모범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고 BBC 방송이 22일 보도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강력한 봉쇄와 차단을 앞세우면서 방역 성공 사례로 꼽혔으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가 기승을 부리면서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크리스 힙킨스 코로나19 대응 장관은 이날 현지 방송에서 델타 변이가 게임판을 뒤바꾸고 있다면서 기존 방역이 덜 강력하고 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현재 뉴질랜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016명, 누적 희생자는 26명입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는 세계에서 188번째 수준으로 현재까지는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지역사회에 델타 변이가 숨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뉴질랜드에서 나온 지역사회 감염은 107건으로 모두 델타 감염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힙킨스 장관은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앞으로 더 개방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봉쇄 위주의 방역에서 한 발 물러선 듯한 언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가 백신 접종 속도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들끓고 있습니다. 인구 500만 명인 뉴질랜드에서 지난 19일 기준 백신 2차례 접종 인구는 96만여 명, 한 차례 접종은 170만 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일단 저신다 아던 총리는 국경 봉쇄를 올해 말까지 유지하면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이후 개인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통제 없는 이동을 부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도 23일 코로나19 통제를 완화하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날 호주가 백신 접종률에 맞춰 강력한 통제를 완화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호주는 델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수주 동안 전체 인구 중 절반을 대상으로 봉쇄령을 유지해왔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이날 현지 방송에서 봉쇄령이 영원히 갈 수는 없다면서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다라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에서 사흘째 하루 확진자가 800여 명씩 쏟아져 나오면서 기존 봉쇄령에 회의론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크게 작용한 듯 보입니다. 호주 또한 백신 접종에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시드니 등 대도시에서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입니다. 대만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나선 가운데 접종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대만 언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백신 개발업체 가오단이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23일 접종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56세 남성인 루머 남성과 39세 대만인인 펑모 남성 등 2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부 지룽시의 30대 부부가 전날 가오단 백신을 접종한 후 각각 전신마비와 오한으로 인한 지속적 떨림 등의 증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천수중 대만 위생부장은 숨진 루머 씨의 경우 기저질환이 있어 심근경색 가능성이 높다면서 백신 접종과의 관계는 부검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부장은 그러면서 이로 인해 가오단 백신의 접종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인 국민당의 한 인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지 각각 73일과 26일 만에 대만 내 첫 희생자가 발생한 것과 달리 가오단 백신은 23일 접종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2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내용을 정확히 규명하기 전까지 보건당국이 가오단 백신의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오단 백신은 노바백스처럼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들어진 합성 항원 백신으로 아직 임상 3상 시험이 진행되지 않아 가오단 백신의 유효성을 입증할 완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만에서는 전날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5,938명, 희생자 829명이 각각 나왔습니다. 대만은 24일 기준으로 1차 접종을 마친 접종자는 40.32%, 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자는 3.33%로 누적 접종자는 1,024만 6,977명이라고 연합보는 전했습니다. 베트남 역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베트남이 호치민시 등 주요 도시에서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좀처럼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23일 베트남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확진자는 11,346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9일 1만 639명이 나온 이후로 나흘 연속 신규 확진 1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베트남 당국은 확산세를 잡기 위해 군 병력까지 동원해 23일부터 완전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판민진 총리는 반드시 집에 머무르면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확진자 0명을 수주 동안 기록하면서 자랑 삼아왔던 베트남도 결국 전 국민의 자가격리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또 그는 특정 지역의 인구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학교와 군부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습니다. 초중반까지 한국과 비슷하거나 한국보다 방역에 우위를 보인다던 국가들이 모두 무너져버린 상황입니다. 한국은 전면 봉쇄를 하지 않고도 적절한 때의 백신 투입과 치료제를 개발하며 상황에 대비해왔습니다. 이제 한국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며 방역 체계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90%, 일반 성인의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제 조건이 되는 예방접종률을 10월 말까지 끌어올리고 방역 및 역학의료 대응 체계를 체계화하는 준비 작업을 진행해야 위드 코로나 전환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과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영국은 위드 코로나를 실시한 이후에도 하루 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확진자 수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또 추적이나 격리조차 하지 않으며 코로나 이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간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대신 치명률을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독감의 치명률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독감처럼 관리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두고 CNN은 영국의 위드 코로나는 도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또 다른 전파력 높은 변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조금 다른 단계적인 위드 코로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백신 접종률이 약 80%에 달합니다. 여전히 마스크 착용도 하고 처벌도 큽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선 5명까지 모임이 허용되고 500명까지는 문화, 체육, 종교까지 자유롭게 열 수 있습니다. 단,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한 조치입니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도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 중에 있지만 연일 확진자는 각각 10만 명, 1만 명 선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 한국은 곧 다가올 위드 코로나 정책에 있어 싱가포르 모델처럼 단계적인 완화 방침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떤 방식이 되더라도 국민적인 동의와 적극적인 참여로 또 다른 한국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